갑작스러운 굉음에 잠에서 깬 기호는 눈을 뜨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신이 들었던 큰 소리가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제복으로 환복한 후 기관실로 헐레벌떡 달려간다. 기관실에 들어서자마자 기호는 차마 눈을 뜨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야 만다. 대부분의 항해사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심지어 몇몇 항해사들은 부상을 입은 듯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차선은 겨우 몸을 일으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이내 기호와 눈이 마주친다. 차선의 명령에 기호도 즉시 제자리로 위치하여 항법장치를 작동하기 시작한다. 차선의 외침에 기호는 급히 기관실 내에 비치된 캐비닛으로 달려간다. 캐비닛을 열어보니 세천년호에 관련된 책자가 있다. 기호는 책자를 펼쳐 급하게 배의 엔진 부록을 확인하더니 이내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선장에게 보고한다. 차선은 기호의 말을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점차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항해사들은 모두 당황한 차선의 모습을 보고서는 점차 표정이 굳어져가기 시작한다. 이내 기관실의 분위기는 심각하다 못해 급기야 정적만이 감돌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항해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형 크루즈의 운행 시스템이 고기잡이 어선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차선은 고개를 떨구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종석이 보이지 않는다. 차선에게 거짓 보고를 한 뒤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항해사들도 연신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차선의 고함에 항해사들은 일동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기호는 몇 번 눈길을 흘기더니 이내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부선장의 행방을 찾기 위해 기관실을 나선다. 차선은 분노에 차면서도 사색으로 번진 얼굴로 그저 앞에 펼쳐진 망망대해의 눈을 고정시킬 뿐이었다. 그 시각 로비에서는 넘어졌던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승객들은 굉음의 정체가 잠수함의 공격으로 인해 배가 습격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둘씩 단언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그러한 추측이 점차 괴담처럼 자리를 잡아가더니 이내 빨리 배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객들의 토로와는 달리 어떤 안내방송도 책임자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는 공포에 질린 승객들만 어찌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굉음 당시 선원실에는 석준, 동윤, 시연, 혜민을 비롯한 몇몇 교육생들이 있었는데 배가 휘청이는 순간 교육생들 또한 대부분이 비명을 질렀고 중심을 잡지 못해 쓰러지기까지 하였는데 석준과 동윤은 순간적으로 벽을 잡고 버틴 덕에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결국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졌구나를 느껴버리게 되었다. 사색이 된 동윤의 표정을 본 석준도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하고야 만다. 이때 건너편에서 시연이 뛰어오더니 석준과 동윤은 시연을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연은 두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준과 동윤은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내 밖으로 뛰쳐나간다.
시연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을 그저 바라만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민도 뒤따라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멀어져가는 그들을 하염없이 바라만 볼 뿐이었다. 빠른 걸음으로 대형 로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에 도착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져 있었으며 홀에 비치되어 있었던 식탁, 의자, 대형 화분, 피아노, 심지어 큰 자판기도 쓰러져 깨진 상태였다. 아까 선원실에 있었을 때도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가 떨어지고 소파가 뒤로 밀릴 정도였으니 그 충격이 얼만큼이었는지를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로비 이곳저곳을 둘러본 다음 다시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더니 이내 다시 교관실에 도달한다. 석준은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아무도 없냐고 소리쳐보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때 저 멀리서 8명의 교관들이 뛰어온다. 석준은 교관을 부르며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석준은 잠시 교관들의 얼굴을 면밀히 보더니 석준은 담당 교관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이때 벨소리가 울리자 앞에 있던 교관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받는다. 시종일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전화를 길게 받더니 이내 끊고서는 교관들은 석준과 동윤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사라진다. 석준과 동윤도 그제서야 선원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